자,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정서한 아나운서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정서한 아나운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리포트를 전달해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증권가에서 저희는 오늘 과연 어떤 리포트들이 나왔고 그게 시장에서는 과연 정말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데, 사실 이게 시장에 잘 반영될 때도 있고 그렇지 그쵸. 않고 좀 무관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또 오전에 나왔던 리포트들을 통해서 어떤 종목이 어떤 또 분석을 함께하고 있는지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가끔 또 추천 종목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거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하며 좀 긍정적인 뷰를 제시하는 건 맞지만, 이건 추천이 아니라 좀 제시를 해드리는 정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네. 첫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많은 증권사에서 기업들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왔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 바로 서진 시스템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증권에서는 이 세계의 공장이 되어가는 베트남 속 핵심 기업이라는 제목과 함께 목표 주가로 25,500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증권사의 호평이 일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 서진 시스템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14,950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긍정적으로 제시했을까요? 네, 일단 호평이 이어지는 만큼 성적표를 한번 볼 텐데요. 예상 성적표입니다. 3분기 실적 전망을 그래프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분기 매출액은요, 전년 동기 대비 26.6%의 성장을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다만 영업이익 쪽에서는 마이너스 44.8%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익률 추이가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외형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 주목하자고 강조를 했는데요. 바로 다음 그래프, 이 주요 사업 부문별 매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기타와 반도체 부분에서 꾸준한 성장을 보였고, 특히나 ESS에서도 견조하게 매출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분기 사상 최고 매출을 갱신할 수 있는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줬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여기에 서진 시스템은 베트남 최고의 위탁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사를 찾는 글로벌 브랜드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렇게 전 사업 부분이 공통적으로 이 업황 회복 사이클 초기에 진입을 하면서 매출이 가장 먼저 반등 기조를 보여낼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도 가능하다라는 판단이었고요. 물론 코로나19 여파로 증가했던 물류비 그리고 전기차 관련 부품들에 대한 추가 개발비로 인해서 이익률 개선이 앞서 전망처럼 다소 부진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업황의 회복과 실적 개선은 다소 시차를 두고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현재 서진 시스템 관련한 업황에 있어서의 조금씩 회복 시그널도 나오는 것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진 시스템만의 뭔가 경쟁력을 끌어올릴 만한 그런 배경도 마련이 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목에서도 힌트가 나갔듯이 바로 베트남이라는 모멘텀이었는데요. 일단 잘 아시다시피 탈중국 기조의 거래처는 계속해서, 동사의 거래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냈던 중국을 벗어나기 위한 글로벌의 움직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국을 벗어나고자 하는 기업들의 명분은 너무나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첫 번째 이유를 바로 인건비로 꼽았는데요. 그래프를 준비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메리트 있게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저임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추세가요, 이렇게 중국과 베트남 모두에서 급격한 인건비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큰 메리트까지 잃게 되었고, 탈중국 기조까지 더해지면서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베트남발 모멘텀이 확실한 서진 시스템의 매력적인 대안을 느끼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포인트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면요. 네, 이렇게 모멘텀이 확실한 서진 시스템에 계속해서 거래처는 늘어나고 있고, 이 거래처가 늘어난다는 것, 개선에 대한 시그널이 정확하다라는 점이 이 동사의
보고서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네,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에서 베트남 쪽으로 공장을 옮김에 따라서 이 서진 시스템의 뭔가 경쟁력이 더욱더 부각될 수 있을 만한 배경이 앞으로 마련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렇다면 서진 시스템의 그동안의 주가의 움직임 그리고 오늘장 흐름은 어떤지 볼 텐데요. 일단 증권사 목표 주가 현재 주가 대비해서 25,500원, 그러니까 상승 여력은 약 한 75% 정도 있다라고 제시가 됐습니다.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요, 주가 차트 좀 좁혀서 보면 2020년 초반 그리고 2021년 초반 정도가 이 오늘 제시된 목표 주가 25,500원 정도였습니다. 계속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물론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이 이랬을 겁니다. 평탄하게 내려온 주가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좀 회복을 하려는 움직임, 시도가 좀 있었던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서진 시스템은 계속해서 좀 저점을 낮춰가면서 주가의 하락세가 지속이 됐는데 오늘자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그동안의 서름을 이 단번에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 앞으로는 기대하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 서진 시스템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노션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에서는요, 4분기 이익 반등 전망이라는 제목과 함께 목표 주가로는 68,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노션의 주가도 오늘장 어떨까요? 일단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4% 오른 41,750원입니다. 광고 쪽에 있어서의 기대감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는데 또 오랜만에 이노션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광고 기획 및 제작 전문 업체인데요. 어떤 광고를 만들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 뭐 이런 광고를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현대모비스 관련된 광고도 만들었고요. 우리가 또 많이 아는 무신사, 이 브랜드 광고와 함께 뭐 TV라던가 NHN 한게임에 대한 광고도 함께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이렇게 유명 브랜드 광고 제작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지만 잘 아시다시피 뭐 동사를 비롯한 광고 업체들이 경기 침체로 인한 업황 이 우려감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왔는데요. 이노션도 3분기 실적은 이로 인한 환경에 영향받아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그 요인을 그래프와 함께 볼 텐데요. 비계열 라인 실적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6 등의 신차 관련 물량과 비매체 광고의 증가로 사실상 탑라인의 성장은 어느 정도 견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에서처럼 이 비계열과 디지털 분야 신규 사업 확장, 이 확장을 위한 인력 투자로 인해 영업이익이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평가고요. 다음 매출 부분의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본사와 해외 매출 총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 14% 넘게 증가하면서 다소 주춤했던 전분기 이 주요 광고주의 마케팅이 국내를 넘어서 해외 전 지역에 고르게 나타났다라는 평가를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나 대외 영업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미주 또 신흥시장 매출 총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4%, 16%의 성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이러한 모멘텀을 받아 이 4분기에 이익 반등도 가능하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현대 계열사 중에 한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 쪽에 뭔가 새로운 모멘텀, 그러니까 뭐 신차가 출시가 된다거나 그렇죠. 새로운 제품이나 뭔가 이런 것들의 모멘텀을 직속으로 받는 그런 기업입니다. 사실 그런데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동안 뭐 자동차주가 흘러내린 거 못지않게 이 기업의 주가도 흘러내렸는데요. 4분기에는 뭔가의 변화의 뭔가 기점이 될 것 같은데 뭐 기대감이 있습니까? 네, 그런 현대차 그룹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할 모멘텀도 있었고요. 네. 일단 전 지역에서 생산 물량 자체가 늘어난다라는 것에 기대를 해보자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포인트는 이익 반등을 예상했고요. 그 첫 번째 이유로 이 전통적인 성수기 효과로 이렇게 국내외 전 지역에서 생산 물량 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 카타르 월드컵에 따른 특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현대, 그랜저 풀체인지 모델 등 신차 마케팅 효과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이익 반등을 예상할 수 있었고요. 또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그래프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사업 효과 기대도 그 이유였습니다. 다소 부진했던 전통 매체와 다르게 디지털 매체는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노션은 최근에 이 컨텐츠
디지털, 모빌리티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미래 사업 전략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광고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미래 사업 전략까지 제시한 만큼 향후 계속해서 지켜봐도 좋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한화투자증권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는 68,000원이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약 65% 정도 상승 여력을 갖춘 거고요. 최근 흐름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션의 주가가 최근 저점에서 반등을 좀 했는데 이때 보니까 수급상으로 기관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정말 많이 빠졌죠. 10월 21일 기준으로 37,450원 저점을 기록한 뒤 그 후로도 이내 힘을 내지 못하더니 다시금 11월 들어서는 계속된 양봉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41,800원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흘러내렸는데 앞으로 얼마나 빨리 6만 원 선을 회복하게 될지 이노션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리포트 이어서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금호석유입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초호황 이전으로 정상 체력을 회귀 중이다라는 제목과 함께 19만 원 신규 리포트를 제시했습니다. 네, 금호석유 리포트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장 주가 먼저 보겠습니다. 7% 가까이 급등하고 있네요. 14만 5,500원인데요.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금호석유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34.9%로 기대를 밑돌았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 합성 고문 쪽 매출을 보면 20년 2분기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낮은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용 타이어보다는 그룹 업체들의 가동률 하향에 따른 판단이었고요. MB 라텍스 수요 둔화로 이 스프레드가 축소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프와 함께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 왼쪽에 이 BD 가격 하락으로 인한 타이어용, 이 범용 고무 스프레드를 소폭 개선하고 수익성을 이 부분에서는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MB 라텍스에서 판매량과 수익성이 감소했고요. 이 부분이 합성 고무 매출이었는데 합성 수지로 넘어가서 체크를 해보면 합성 수지도 다소 저조했습니다. 마이너스 62억 원으로 적자 전환을 보인 건데요. 이유로는 이 중국 봉쇄 조치 지속과 위화나 약세의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이 가전 전자제품 등 전방 수요 둔화가 원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바로 페놀 유도체 부분입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면요. 페놀 유도체는 218억 원으로 이 전분기 대비 무려 마이너스 77.9%를 보이면서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 그래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PC와 에폭시 수지 가격 추이인데요. 둘 다 저조하게 내려와 있죠. 이 가격 추이는 전방 수요 둔화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트폴리오를 개선하는 움직임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 부분에서는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입니다. 부진한 가격의 움직임에 선방을 하기 위해서 전략을 펼쳤다라는 건데 앞으로 4분기에는 그럼 조금 좋아질 만한 여력이 있을까요? 네,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해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네. 영업이익이 선방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특히나 무엇보다 재무 구조에서 부채 비율을 40%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업황 둔화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상대적인 안정성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낼 수 있었습니다. 네, 게다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게 금호석유의 또 다른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주가가 오늘장 굉장히 급등하고 있죠. 9월 달만 해도 11만 원대 머물렀던 주가 지금 일단 그런데 상승 여력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30% 정도 가지고 있는데 14만 5천 원에서 오늘 단기 급등한 만큼 그 추후에 단기적인 움직임에서는 조금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리포트 금호석유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정서환 아나운서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